몇 년 전 한 온라인상 올라온 뉴스 내용으로 중국인들은 미국을 맹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미국 뉴욕의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가구 제조업자 허우이 씨가 이전의 사업 파트너인 임페리얼 퍼니처 시티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구매 담당자 윌리엄 잭슨이 자신을 강제로 부부 교환 게임에 참여하게 하여 아내 왕메이 씨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허우이 씨는 잭슨이 꾸민 상업적 음모에 빠져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사실 허우이 씨와 그의 아내 왕메이 씨 둘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올해 37세인 허우이 씨는 산둥청도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항저우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능력 덕분에 2001년에 허우이 씨는 작은 가구점을 열어 홍목 가구를 전문으로 제작했고 자신의 가구 브랜드를 연화라고 명명했습니다. 2007년에 이르러 연화 브랜드는 국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집안 장식의 첫 번째 선택으로 삼았고 허우이 씨의 명성도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2009년 그는 모든 저축인 200만 위안을 아내 왕메이 씨와 함께 뉴욕으로 이민 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브랜드를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인맥도 부족한 허우이 씨는 시장을 개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부는 출국 전 겨우 마련한 아파트에서 살며 가장 간단한 백숙 채소를 먹고 밤마다 주택 융자를 걱정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허우이 씨는 임시 이삿짐 노동자로 일했으며 아내 왕메이 씨도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허우이 씨는 매일 나가서 비즈니스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 중에 그는 윌리엄 잭슨을 만났습니다. 잭슨은 35세로 뉴욕에서 꽤 유명한 가구 매장 임페리얼 퍼니처 시티의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잭슨 씨는 연화 브랜드의 가구에 관심을 보였고 허우이 씨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도 자주 잭슨 씨를 바에 초대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점점 친해졌습니다. 잭슨 씨는 먼저 일부 주방 가구를 수입해 판매 상황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허우이 씨는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잭슨 씨만 동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대화 중에 잭슨 씨는 뉴욕의 중국 음식점들이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중국에서 먹었던 훈한 음식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허우이 씨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내 왕메이 씨는 바로 정통 훈안성 출신이었고 훌륭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잭슨 씨를 집으로 초대해 정통 중국 요리를 맛보도록 했습니다. 잭슨 씨는 기쁘게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에서 왕메이 씨는 온 힘을 다해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잭슨 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허우이 씨는 잭슨 씨로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 잭슨 씨는 허우이 씨에게 당신은 정말 복이 많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맛있는 요리도 하시네요. 그 이후로 잭슨 씨는 몇 번 더 허우이 씨의 집을 방문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허우이 씨는 잭슨 씨에게 자신의 홍목 가구를 대량으로 가구점에 들여놓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잭슨 씨는 허우이 씨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고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신이 한 가지 게임을 해야 합니다. 게임을 하자고요? 허우이 씨는 잭슨 씨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잭슨 씨는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보수적일 필요는 없어요. 부부 교환 게임이요. 해보시겠어요? 허우이 씨는 순간 놀라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른바 부부 교환 게임은 각자의 배우자를 바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게임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며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매우 황당하게 생각하지만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허우이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잭슨 씨는 왕메이 씨가 가진 동양 여성의 온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환 게임을 통해 원하는 여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허우이 씨는 고등 교육을 받았고 비교적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게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미국 남자 밑에 깔려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잭슨 씨가 현재 자신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홍목 가구가 무사히 가구점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결국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이겼습니다. 허우이 씨는 잭슨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메이 씨가 이런 황당한 게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우이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잭슨 씨는 아내 에펠 마리와 함께 허우이 씨는 아내 왕메이 씨와 함께 사이드론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허우이 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왕메이 씨의 와인잔에 몰래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메이 씨는 몽롱해져 테이블에 엎드렸고 허우이 씨는 그녀를 부축해 준비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에펠 마리가 이미 침대에 누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29세의 서양 여성은 이 게임을 매우 즐기고 있었고 약간 취한 모습은 더욱 섹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허우이 씨를 유혹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상호 교환이 원칙입니다. 그가 내 여자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그의 여자를 가지지 않으면 손해 아닌가? 게다가 마리는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우이 씨는 이 순간 교환 게임의 흥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왕메이 씨가 깨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것은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익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허우이 씨는 아내를 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으로 연애에서 결혼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왕메이 씨는 항상 그를 깊이 사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우이 씨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왔는지 모든 노력이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이번만큼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왕메이 씨는 눈물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일지도 모르겠어. 잭슨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0년 3월 연화 중국 홍목 가구는 가구점에 입점하게 되었고 일반 제조업체가 누릴 수 없는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잭슨 씨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연화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 교환 게임을 통해 허우이 씨는 마침내 뉴욕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부부 교환 이후 잭슨 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주 허우이 씨와 함께 게임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허우이 부부는 마침내 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게임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10월 잭슨 씨는 허우이 부부를 라스베이거스로 초대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갔습니다. 그곳은 화려하고 번잡했습니다. 밤이 되자 잭슨 씨는 그들에게 4장의 티켓을 건네주었습니다. 허우이 씨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묻자 잭슨 씨는 레드 루스터 클럽에 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티켓을 받고 나서 한 직원이 그들을 안내해 거리를 지나 카지노 동쪽의 공장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 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하게 장식된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허우이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내 면적은 약 500평대였고 많은 개별방 외에도 실내 레스토랑, 댄스홀, 바, 당구대, 활동실, 관람 좌석 등이 있었습니다. 각 홀의 내부 장식은 주로 빨간색이었고 모든 곳에서 유혹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 남녀가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우이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잭슨 씨는 그제야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명한 미국의 부부 교환 클럽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성적 파트너를 교환하는 장소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부부나 커플이어야 합니다.
먼저 아래층에서 대화를 나누며 놀다가 마음이 맞으면 위층 침실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부부 교환 게임의 본거지입니다. 잭슨 부부는 이미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메이 씨는 이런 개방적인 성적 게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허우이 씨는 흥미진진하게 한 여성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허우이 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정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 여성 정치인의 뛰어난 침실 기술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왕메이 씨에 대해서는 허우이 씨는 그녀가 한 거구의 남자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허우이 씨의 마음에는 이미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 게임에 빠져들었고 레드 루스터 클럽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미국에서의 인맥을 넓힐 수 있었고 다양한 성적 자극이 그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클럽에는 회계사, 의사, 심지어 축구 스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허우이 씨는 뛰어난 말솜씨와 잘생긴 외모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물론 매번 클럽에 갈 때마다 왕메이 씨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 작은 희생이 미국에서의 중요한 인맥을 얻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파티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허우이 씨의 교제 범위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는 국내에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임페리얼 퍼니처 시티 외에도 그는 연화 가구를 또 다른 세계의 대형 가구 센터에 성공적으로 진출시켰습니다. 이민과 주택 구입에 쓴 200만 위안을 단 몇 달 만에 다시 벌어들였습니다. 이제는 잭슨 씨의 도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잭슨 씨가 다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허우이 씨는 몇 번이나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허우이 씨는 이미 오만한 잭슨 씨에게 질려 있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의지해야 했기에 말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2011년 7월 15일 임페리얼 퍼니처 시티에서 연화 브랜드의 가구가 갑자기 모두 철수되었습니다. 이유는 품질관리부의 검사 결과 유기아민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욕의 여러 신문에서도 유기아민 성분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며 중국에서 들여온 연화 가구를 부정적인 사례로 삼아 가구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다른 세계의 대형 가구 센터에서도 연화 가구가 철수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허우이 씨의 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잭슨 씨는 허우이 씨가 자신에게 냉담해지고 연이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연화 가구의 유기아민 성분 초과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이제 갓 미국 시장에 진입한 연화 가구는 이런 타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허우이 씨가 잭슨 씨에게 사정하러 갔을 때 잭슨 씨는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우이 씨가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한다면 내가 전문가를 초빙해 유기 아민 성분의 종류와 안전성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우이 씨는 다시 잭슨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허우이 씨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잭슨 씨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허우이 씨는 잭슨 씨의 아내인 마리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마리는 임페리얼 퍼니처 시티의 회계사로 두 사람은 자주 싸웠고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우이 씨는 마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리에게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후 허우이 씨는 몇 번의 게임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마리를 만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리에게 자신과 왕메이 씨의 결혼이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이며 자신이 꿈꾸는 여자는 바로 마리처럼 섹시하고 다정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허우이 씨의 부드러움에 빠져들었고 잭슨 씨의 냉담함과 무정함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허우이 씨는 기뻐하며 마리를 부추겼습니다. 마리가 이를 이용해 잭슨 씨에게 한 번 본 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도 더 이상 함부로 굴지 못할 거예요. 마리는 허우이 씨의 거듭된 설득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 허우이 씨는 고급 개인 별장을 하나 임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핑계를 대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비밀리에 만났고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감정이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허우이 씨는 잭슨 씨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잭슨 씨가 문제가 생기면 연화 가구가 누명을 벗을 수 있고 내 사업도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후에는 당신과 함께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어요. 마리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마리는 제가 잭슨 씨가 지기를 이용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연화 가구를 모함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누명을 벗을 수 있고 동시에 잭슨 씨를 타격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허우이 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2011년 10월 2일 허우이 씨는 잭슨 씨를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달 후 동일한 소송장이 허우이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리가 제공한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잭슨 씨는 이를 기회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허우이 씨를 원고석에서 피고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불쌍한 허우이 씨는 마리가 이런 배신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마리가 제공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 심리 결과 허우이 씨는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초 혼자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왕메이 씨는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잭슨 씨의 빈번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뉴욕 자택에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유서에 네, 잭슨 씨가 나를 해쳤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우리는 미친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게임 속에서 인간의 추악함을 보았어요. 나는 죽음으로 당신을 벌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허우이 씨는 아내의 유서를 한자 한자 읽으며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왕메이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이미 늦었고 왕메이 씨는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번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중국 소식을 듣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